굿모닝 충청과 민들레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 이거는 뭐 당사자들 나오셨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역할 맡기로 했습니다. 소개 한번 먼저 그래요? 시작하시죠. 저희 유탐사도 같이 단독으로. 네네, 같이 해주세요. 예, 저희 워치도 같이 했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뭐 이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발언을 입증하는 이제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예,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게 저희 워치독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협조 안 하면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예. 총리실의 문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협박받았다, 그 말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결심 공판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총리실에서 그런 공문이 왔고 직원들도 혈압했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처벌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느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찾은 이제 정황들을 보면은 정확히 그게 좀 일치가 됩니다. 먼저 그 자료 혹시 저희가 자료 좀 띄운 거 보여주세요. 있는데 1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2013년에 공직복무 번호를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네, 보내주시면 돼요. 쭉쭉 넘기면 되는데 1번부터. 이게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하자마자 내린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국무총리가 1호로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도 1번이에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과제 추진 실태 점검과 개선하겠다는 건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요거가 잘 안 돼서 부진하면은 직무태만이나 무사 안일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문책도 병행하라.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어떤 국정과제, 이거 사실은 이게 140개 국정과제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혁신도시법으로 쭉 내려온 정책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제였던 거고,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는 인적 문책하고, 특별히 또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그 별표 보시면 그러니까 인적 문책을 같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자르거나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 그렇죠. 있죠. 이런 거를 2013년에 내렸고, 이게 지금 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압박이 있던 그 시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2014년에도 같이 국무총리가 1호 지시를 내리고, 넘겨주십시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냥 박근혜 정부 140, 새 정부라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말만 바꾸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한다. 이게 여럿이 조진다는 거죠. 네, 여럿이 조진다. 예, 맨 아래줄에 형광펜 된 거. 그 다음에 2015년 가시면 이제 세월호 때문에 넘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좀 쫄아요. 그래가지고 세월호 때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때 통영함, 방산 비리에 세월호 사고에 문건 유출돼가지고 난리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점 추진 사항이 저기 문서 보안 점검으로 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구조 비리, 그 다음 마지막에 3번으로 해가지고 국정과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때는 비슷한 문책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실태 점검 후 조치를 하겠다. 조치? 너무 무서운데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이런 공무원 직원들이 회람을 했고 압박으로 느꼈다. 나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거기다가 보면은 주요 현안 중에 추진이 극히 부진한 과제는 감사 담당 부서에게 개입하고 점검하게 하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제 실시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도 이제 이 문건이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요. 국무총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당시 안행부죠. 지금 현재 행안부가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날리면은 그거를 다시 경기도에서 이제 날리면은 경기도가 성남시한테 보내는 그런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증거가 있느냐고 해서 찾은 저희가 자료가 요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에 저희가 이제 윗줄에 두 줄을 표시한 거는 2013년, 14년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경기도에 그 국무총리 지시 1호를 내렸다는 거고, 그 아래는 경기도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같은 단체에다가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내려왔다는 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을 고루 취재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런 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있고 그게 있다는 거를 증거로도 내고 또 맞습니다.
직접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 부장판사님은 저런 건 하나도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주고 한성진 부장 판사님이죠. 한성진, 네, 김성진 말고. 한성진 하시는 네.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제가 되는데. 김성진 선배 참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성진 판사님. 예. 그걸 참 이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거의 뭐 궁예 관심법 재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개인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이거 압박으로 느꼈든 협박으로 느꼈든 그거는 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인데 그것까지 다 법으로 재단하겠다. 뭐 진짜 그 궁예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냥 발언 자체를 중간에 또 띄워버려가지고 그냥 왜곡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게 기존 보도만 봐도 국토부에서 뭐 문건들이 뭐 수십 건이 왔다 갔고 그중에 100건 넘게 몇 건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판결문 막상 보니까 공문 딸랑 한 4개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11번이나 예. 이렇게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다 빠지고 근데 겨우 이거 가지고 지금 판단했단 말이야. 한번 찾아보자. 이상하다 해서 찾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몇 번이나 공문이 오고 갔는지 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다고 말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진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 거죠. 판사님은 안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이 단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김정일 단순. 좀 오늘 그 민들레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아, 예. 저 압박이 있었다. 네. 이제 판결에 저 공문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에 저런 판결에 저 공문이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무시해버렸다는 저희가 거예요. 사실 이거 변호인한테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걸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검찰 독재위원회에서 제가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네,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변호사들이 이거 백현동 자료를 결심공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0개월간 자료를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뭐랍니까? 직접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받은 이 자료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출처에서 받았지만 그 자료일 가능성이 있고 겹칠 거라고 봐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료들이. 예. 심지어 그 공직복무 지금 2013년, 15년 저희가 3개년도 보였잖아요. 최초에 받은 건 사실 2011년, 12년 2개만 받았어요. 이건 백현동에 관련이 없는데 근데 13, 14, 15에도 내리지 않았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였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민들레 보도 보면 실제로 공공이전 압박하고 식품연구원 언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차례 나옵니다. 뭐 매각이 안 되고 있다. 네. 성남시가 허용을 안 해주고 있다. 맞습니다. 이건 그러면 저기 중점 사항으로 압박한 문건하고 결합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10분용 관련해 성남시가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니까 협박하고 압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 판사한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저희들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민들레 오늘 기사를 밑줄 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화제가 네, 됐어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그거 보고 야 이런 나쁜 놈들 검사나 판사나 보고도 판단했거나 아니면 아예 누락시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우리 기사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다 체크는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는 이런 저희도 이런 확인해요.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10분 연구는 수십 번 언급해 놨던데요. 예. 맞습니다. 너무 문건을 많이 나와서 보니까, 사실 예. 저희가 만든 로데이터 회의만 37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 마지막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 자료 네. 하나 보내주시면은 그동안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압박이 가장 많았었다. 자료 30번 한번 30번 보여주겠어요? 한번 열어주시면 이게 지금 한 5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압박이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보여준 건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35번 그것까지 포함하면 여기서만 해도 한 80번 정도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간에 네. 한 2년간에.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든 로우 데이터는 한 100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 보지도 못했어요 문건을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저희가 절반 정도 꼭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된 거 그다음에 의명된 부분들이 이제 판결문에 들어갔던 언급됐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만 표시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국토부의 공문을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공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변호인들에게 공유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니네가 가지고 있었던 국토부의 공문들을 제시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1년 내내 안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인들이 사정사정해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냈어요. 네. 근데 냈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그거를 그랬네요. 언급도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판단의 합니다. 근거로도 삼지 네, 않았어요. 제출은 됐네 판사한테. 마지막에 근데 아예 제출했는데 언급을 안 해버렸네. 아예 그런 걸로 판사가 보는 거지. 판단의 근거를 삼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이없다는 거였어요.
100% 조작 판결이네요, 그러면요.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은 증거가 제출됐어. 대리때. 네. 판사가 그 전에 심증으로 이재명이 유죄였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어떡하지? 무죄인 게 제출됐네? 하고 무죄 선고해야죠. 그렇죠. 인간이란 판사라면. 정상적이라는 예. 게 해야 돼. 근데 추정의 원칙이 뭐야? 내가 유죄로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출돼. 모른 척 해야지. 너는 유죄. 이거잖아요, 지금. 변호사 맞죠? 그러니까 검찰이 백현동이나 이 성남시나 공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목록에 이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기네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쨌든 간에 증거 목록으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은 재판부는 그 목록을 쭉 보고서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공유를 해서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목록 자체를 제출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야 니네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봐. 1년 내내 쫄라가지고 겨우겨우 나중에서 마지못해서 이거를 이제 주니까 아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내놨어요? 이렇게 이제 화를 냈다가 어쨌든 이거 내가 받아보고 나서 판사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명백하게 이런 걸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판사는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개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판단의 근거로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죠. 2심에서. 그리고 그 판결문에 나왔던 공문조차도 그게 사실 압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기적으로 압박 왔으니까. 받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을까? 표시해 놓으면서 이 조항은 의무 조항도 아니고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협박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협조 안 하면 문책, 네. 인적으로도 문책하고 다른 식으로도 문책하고 다 문책하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거 거잖아요. 진짜 어이없는 거는 공무원분이 분명히 그 진술을 했습니다. 반대죠. 저희 이걸 또 취재했을 때 또 들었거든요. 당시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재명이 똑똑이어가지고 견제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과장들이 회의에서 압박받고 오면 다 보고를 했으니까 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그대로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증언들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 권석필 뭐 국장님이랑 네, 그분이 네. 나와가지고 증언까지 증언도 해요. 했는데 네. 뭐 판결문에 보면은 성남시 뭐 공무원들 아주 일관되게 모른다고 했다고. 모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협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조작 판결이 있는지 이런 거 처음 법적으로 봅니다, 진짜. 협박죄에 걸릴 만큼 공문에 써야지 협박으로 느꼈다고 인정해 주려고 하나 봐요. 그러나 봐요. 그게 뭐 이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뭐개 XX야 이렇게 해놓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외면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 전에 1심 판사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존중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국민과 정의를 배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런 증거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보다도 힘이 훨씬 약하잖아요. 그래요. 사실 중앙부처 사무관 전화 한 통화도요. 기초단체 국장이 벌벌 떱니다. 예. 그 내용이 조금만 예를 들면 뭐 기초단체 입장과 다른 내용이면요. 예. 그게 슈퍼갑이거든요. 중앙부처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공무원 하면 자기도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냐 어떻게든 공무원 지금 해도 다 들을 텐데 정말 처음 다해 이재명 너 죽이려고 내가 너 죽일 거라고 아예 맘먹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예. 판결을 했다고 봐요. 유죄 추정에다가 더 하나 너 뒤져라 법칙. 너 한번 뒤져봐라. 아니 진짜 그거를 이거만 그거를 또 정말 볼만한 용납이 안 돼요. 자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자료가 또 있는데 있어요? 자료가? 예, 엄청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지금. 마지막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아까 마지막 자료 그거 아니야? 30분. 네, 또 그거에 저거 말고 더 또 추가 다른 버전이 것도, 하나 더 예. 있어요? 31번 자료. 예,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그 한국식품원 그 단지를 부동산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냥 이제 뭐 그 부동산도 그냥 살고 싶은 주거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뭐 그런 게 이제 돈이 잘 되니까 매각도 잘 되고. 근데 성남시에서는 뭐 준주거 테크노밸리라든지 네.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고 있는 남욱시, 정영학시 뭐 이런 분들이 그 주거단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하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검찰 그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어요. 이재명 잡으라고. 이 당시 시간을 보시면요. 2014년 6월 27일입니다.
한참 압박이 있던 때죠. 예. 그러니까 남욱이 정영학에게 하는 말이죠. 예.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해석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예. 이 남욱 씨라든지 정영학 씨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식품연구원 단지든 어디든 간에 빨리 아파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여기 입장은 그런 입장인 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네. 우리 시의 계획은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입장이 갈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근데 전전긍긍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만배형을 통해서라든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 이재명 잡으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와대가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됐던 이게 이제 지방자치 기초 단체장이 네. 청와대에서 잡으라고 하는 이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화제였습니까? 성남시가 뭐 시장실 2층으로 바꾸고 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랬죠. 뭐 기자회견하고 뭐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정의 현안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금 미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정말 것이죠. 밑보여가지고 엄청나게 잡으려고 사실은 했었던 부분이 그래서 있었죠. 얼마나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타겟이 됐었죠. 타겟이 되고 어려운 위치에 있었느냐를 정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저런 건 다 싹 무시하고 네, 그냥 네가 네 맘대로 그렇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맘대로 했구나. 협박 같은 거 없었는데 네가 협박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야, 트루스님 진짜 정의의 용사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최치한철님도 5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또 역시 응원해 주셨고 또 변천사님께서도 노무현 대통령님 고향인 김해 진영에서 내일 집회 갑니다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3명의 전사들이 나오시니까 우리 안 소장까지 4명의 전사들에게 또 응원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새롭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힘이 많이 나면서 나도 뭔가 힘을 좀 받았다 이런 느낌이 나네요. 워치독 그룹이 있다는 게 워치독이 되게 너무 중요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겨레 신문의 경향신문 있는 기자님들이 죄송하지만 한겨레 신문의 경향신문이 그런 역할을 못한 지 꽤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왜 의문의 일패를 그들에게? 아니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네. 특종을 단독도 많이 그분들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제일 싫어한다는 뉴스타파,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돼서 고발수 폭로하니까 윤석이 그만해. 아니 그 어디 KBS나 MBC에 나와야지 뭐 마이너 매체에 나온 거 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네. 그 비열한 알겠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네. 근데 다 이분들이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오신 세 분도 그렇고. 사실 스픽스에도 저희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 왜요? 저희 뭐 사실 제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워치독도 단독 많이 씁니다. 단독 많이 쓰는데 잘 이게 조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단독을 썼는지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단독 쓰면은 우리 단독이었네. 우리 며칠 전에 낸 거였는데 저기 단독으로 갔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래 많이 퍼지는 게 좋지. 뭐 꼭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역전의 용사들에서 이렇게 저희를 불러서 이제 워치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취재를 했는지 소개해 주셔서 또 저희도 힘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오늘 성명서 냈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민들레 단독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했어요. 독재에서 네, 기자회견 해갖고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공조 아닌가요? 물론 각자 역할이 다르고 독립적이지만 시민하는 사람 보기 되게 좋았습니다. 기자로서도 또 그렇게 되면 힘이 나고요. 저희도 취재할 힘이 때. 났죠.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또 그 기자회견 현장을 저는 바로 봤었는데 그렇죠. 아까 보셨죠. 이번 주에 김건희 오늘 사실 이 시간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다큐 상영해야 되는데 그 불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회견 나왔는데 여러분 이 분노를 안고 내일 4시에 시청 앞에서 탄핵 집회, 5시 반에 민주당 집회, 6시부터 제야당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집회, 거부 집회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노를 안고 나오셔야 이깁니다. 이제 네. 유튜브나 대한 매체만 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건 그럼요. 기본이고 응원해 주시되 여기 나오신 우리 뉴탐사, 민들레,
우리 굿모닝 춘천 스픽스 노영희 TV까지 네. 다 응원해 주시되 현장 나와야 됩니다.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안진걸 TV까지. 좋습니다. 안진걸 TV 됐고요.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